오늘은 초반 4, 50수 정도 판 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둑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죠. 유독 쉽게 판을 잘 짜는 기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조한승 프로가 교과서 바둑의 대표격이죠. 유연하고도 쉽게 판을 잘 짜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반면 여자들 바둑에서는 대부분 전투적인 기풍이어서 초반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유독 싫어하는 집바둑을 아주 좋아하면서 판을 잘 짜기로 유명한 여자 기사가 있어요. 바로 중국 여자 바둑의 1인자 위징 선수인데요. 오늘은 위징 선수의 최신 기보를 통해서 판을 어떻게 짜 나가는지 한 수 한 수 의미를 알려드리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이 바둑은 중국 위징 선수의 100번, 탕자원 선수의 흑번입니다. 두 여자 기사는 중국 여자 바둑계 정상권에 이제 상위 랭커에 속해 있는 위징은 중국 1인자입니다. 네, 100번이고요. 초반에는 화점, 양화점을 두어 가니까 100으로 화점 소목을 두어 갔어요. 그러니까 걸쳐가고, 제가 이제 위징 선수가 판을 쉽게 짜기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뭐 다양한 선택이 있지만 가장 알기 쉬운 입구자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과거에는 3칸 정도로 벌려서 지켜두었어요. 그러면 이 침입수도 남아있지만 위쪽에서 나를자로 이렇게만 활용을 하더라도 흑도를 납작하게 누를 수 있어서 흑이 좀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둔다면은 3칸보다는 2칸이 차라리 더 낫다. 그러니까 2칸 정도면 한 번 이렇게 당하는 정도인데, 물론 또 추후에 귀 쪽으로 붙여서 실리로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아요. 당장은. 추후에 뭐 싸울 때는 나를자 씌우는 이런 교환 정도가 선수로 듣겠죠. 그래서 3칸보다는 사실은 이 3칸의 개념은 붙였을 때 흑도 이제 늘어야 하는데, 그러면 2립 3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립 3전이 좋은 행마이고, 만약 2칸으로 벌리면 이렇게 붙였을 때 늘어가면 약간 중복이다라는 거예요. 2립 2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거 개념이고요. 지금은 3칸보다는 2칸을 벌렸을 때 부분적으로 정수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높게, 이렇게 3칸 정도로 벌려도 괜찮아요. 네, 실전에는 한번 걸쳐놓고 발빠르게 또 좌상뒤를 걸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가장 쉬운 선택을 했어요. 나를자로 받아두었고, 또 이렇게 2칸으로 서로 간에 이제 모범적인 정석으로 한번 걸쳐놓고 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3을 팠고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3-3을 팠을 때 어떤 공식이 있냐라는 거죠. 뭐 넓은 쪽을 막아라. 과거의 개념대로라면 지금 흑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취향 차이입니다. 이쪽 막아도 괜찮아요. 어느 쪽 막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승률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쪽을 막더라도 내일 또 반대로 막고 싶으면 기분에 따라서 반대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전에 이쪽을 막은 의도는 사실 이 3-3 정석에서 축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통 나를자를 씌웠을 때도 붙이는 변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프로들도 이 붙이는 수 잘 안 둡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치받아서 젖혀가는 프로들이 많아요. 이 실전 진행인데요. 축관계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젖혀가고 안쪽 끊었을 때 100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마도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렇게 나를자로 씌우는 정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곳을 젖혀서 이렇게 그냥 늘어서 두었었는데, 그러면 백도 젖혀 있는 것까지 교환을 해서 정석이 완성되었죠.
그런데 이 선 젖혀있는 수가 악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젖혀있는 교환을 생략하고 한 번 더 밀어놓고 손을 빼게 되는데,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추후에 백은 완생이에요. 달리 뒷맛이 없습니다. 이곳을 젖히더라도 맞고 단수 치더라도 있고, 이런데 단수 쳐도 늘어도 아무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는 이유는 일견 보기에는 백이 이곳을 치받고 젖혔을 때 집 모양이 더 넓어서 백이 더 이득일 것 같지만 추후에 뒷맛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뒷맛이란 이곳을 젖히고 끊었을 때, 만약 바깥쪽을 끊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바꿔치기 형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잡는다면 단수를 쳐서 따내면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사활은 영향은 없지만 만약 받아주면 집으로 꽤 큰 손해이기 때문에 굴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패가 되는 형태이고요. 이곳을 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제 역시 패가 되는, 이렇게 있게 되면 자체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뒷맛을 노리기 위해서 날일자로 씌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추후에 이러한 뒷맛까지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이 날일자가 씌웠을 때 백도 어차피 이렇게 두어야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 뒷맛을 이용하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복잡한 게 싫다, 만약 귀의 뒷맛, 실전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추후에 젖히고 끊어간다든지 이러한 수두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냥 쉽게 두 점 머리를 젖혀서 두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이렇게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실전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관계가 발생한다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평범하게 늘어서 둔다면 뭔가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전에는 이곳을 귀를 젖혀가니까 이제 막아가고 안쪽을 끊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백의 선택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대편을 끊어서 이렇게 흙도 이제 돌리면서 한 점을 버리겠죠. 그리고 단수를 바깥으로 쳐서 바꿔치기 정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축관계가 발생해요. 이렇게 단수 쳐서 축으로 지금은 백이 잡혔죠. 이 형태가 나오면 흙이 두텁습니다. 축머리를 사용하더라도 백이 이제 이런데 붙임을 당했을 때 좀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이런데 젖혔을 때 이렇게 백망을 눌러갈 수 있는 좀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이 불리할 때는 이곳을 젖혀서 두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변화가 복잡하고 이게 정석에서 약간은 당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축이 불리할 때는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잡거나, 실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위를 치는 수도 가능하죠. 위를 쳤을 때 이을 수도 있고 따낼 수도 있는데, 따낸다면 패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패감이 있을 때는 따내서 둘 수 있어요. 패를 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초반엔 패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따내는 것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어서 두는 것이 정수이고, 그러면 백도 이렇게 늘어서 두고요. 늘어서 두면 흙도 이제 벌리거나 날일자로 이렇게 두어서 이제 서로 복잡한 전투형 정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날일자를 두는데 이 형태가 언제든지 호구 자리가 선수예요. 그래서 귀에 따내는 순간 백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패로 살 수 있습니다만 흙으로서 꽃놀이 패거든요. 그래서 백은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언제든지 이렇게 단수 쳐서 받겠죠. 이렇게 따낸다면은 젖히는 수가 추후에 또 선수로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는데 호구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으로 이렇게 날일자 또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는다면 한 칸을 띄고요. 백이 한 칸을 뛴다면 중앙 쪽으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타개를 할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백이 늘었을 때 여기서 늘었을 때
변으로 바로 벌릴 수도 있지만 백도 한 칸의 자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뛰게 되면 좀 쉽게 안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타이트하게 나를자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도 정석 선택 중 하나예요. 네, 그런데 실전에는 위징 선수가 정말 알기 쉬운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한 점을 따냈어요. 굉장히 많이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호구를 쳐서 1단락이 되었는데 백은 안쪽에서 완생의 형태 갖추었죠. 네, 흑은 호구 모양으로 두터운 외세를 갖추었습니다. 네, 불만일 것 같은데 네, 승률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5대5로 여전히 호각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정석이 3곳이 나왔어요. 좌하 쪽에 입구자, 가장 쉬운 정석, 좌상 쪽에 나를자, 역시 가장 쉬운 대응, 그리고 3, 3, 5상기의 정석 또한 가장 쉬운 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에게 선수가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3, 3 또는 걸침, 네, 걸치는 자리 또는 이렇게 걸치거나 3, 3의 자리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 3을 파면 아마도 흑은 이쪽을 막아서 또 나를자로 씌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두었을 때 역시 두터운 형태를 갖춰서 이제 세력을 이제 쌓게 되면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 모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집 모양을 타개해서 들어가는데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요, 지금 젖히는 수도 가능한 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축으로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흑망이 굉장히 넓어지고 네, 두터워지죠. 물론 승률상으로는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둔다면은 추후 판 짜는 데 있어서 당장 3-3 파는 건 쉽지만 몇 수만 더 가다 보면은 흑이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3-3을 파지 않고 옛날식으로 쉽게 두는 거예요. 위징 선수의 선택은 갈라치기였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갈라치기가 좀 승률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최선을 추구한다면 3-3이나 걸치거나 해서 들어가는데 갈라치는 수는 좀 지극히 좀 개인적인 취향이다. 승률은 약간 떨어지지만 네, 1% 넘게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바둑을 쉽게 좀 판을 좀 쪼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두실 때도 갈라치는 수법 그냥 과감하게 네, 두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모양이 커지고 나서 들어가면 깨기가 어려워요. 프로들도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네, 애호가 분들 두시기에 이렇게 갈라치기. 근데 갈라치기 할 때 이제 포인트 지점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가운데였을 거예요. 정 가운데. 그런데 사실 약간 비스듬하게 귀 쪽으로 살짝 가까이 가더라도 갈라치기에서 과거에는 만약 약간 공식처럼 넓은 곳을 다가가라 라는 거였어요. 어느 쪽을 다가가더라도 2칸이었죠. 이쪽 다가가면 2칸. 보시면 지금 위쪽이 약간 더 폭이 넓은데 과거 개념대로라면 이쪽을 두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거의 갈라치기 했을 때 변보다는 귀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벌렸을 때 간격이 살짝 더 넓지만 이렇게 되면 백이 이렇게 2칸으로 안정을 하고요. 흑도 받아야 되는데 또다시 변해서 붙여가는 행마를 통해서 모양을 쉽게 눌러서 견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치기 할 때는 여러분 네, 살짝 비스듬하게 귀 쪽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변으로 잘 오지는 않아요. 변 쪽으로 오면 손해다라는 거고요. 변으로 다가갔을 때 이 붙이는 행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붙여서 선수로 안정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오더라도 귀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때도 만약 과거였다면 당연히 2칸으로 벌렸을 겁니다. 네, 2칸 벌리면 승률이 1.5%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곳을 두고 붙여도 괜찮아요. 두텁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일단 답답한데요. 이렇게 끼워 있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끼우는 순간 속률이 꽤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두터운 형태를 갖추어서 이어만 두더라도 만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형태 나오면은 보통은 악수 같지만 이렇게 반대편을 젖혀서 이렇게 돌파하는 걸 추천해요. 네, 이렇게 두었을 때 베개 승률이 오히려 좀 전에 보여드린 끼어 있는 변화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만약에 두 칸을 벌려가면 당장 두는 건 추천하진 않지만 추후에 이렇게 두었을 때 좀 쉽게 두터움을 갖출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칸보다는 요즘에는 이 어깨 짚어가는 붙여가는 두터운 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눈목자 또는 나를자 정도로 벌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죠? 비슷하죠? 실전이에요. 실전의 블루스팟짜리 나를자로 벌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앙 쪽으로 흙이 봉쇄를 해서 막는 수가 사라졌죠. 네,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어깨 짚어서 붙이는 자세 좋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를자로 두어가니까 뭐 집으로는 약간 손해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화에서 이렇게 나를자로 두는 것이 두 칸 벌림보다는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네, 실전이에요. 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포인트 지점이 좌하, 좌상, 또 우상, 또 우변까지 지나갔고 이제는 하변이에요. 하변. 하변을 어떻게 둘까요? 자, 이 입구자 정석 후에 제가 한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자로 다가가는 것이 과거 정석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를 백이 이렇게 혹으로 붙여놓고 다시 중앙 쪽으로 밀어만 두더라도 추후에 백 모양을 좀 공격할 수 있는 행마에서 흙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자로 두는 수가 다음 행마가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실제로 지금도 이 수를 두게 되면 속률상으로 2%가량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만약 두게 되면은 지금은 백이 귀에 백도를 안정하는 것보다도 변이 지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변을 먼저 침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한 칸을 뛰면 이렇게 변으로 두 칸 정도로 벌리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귀에 나를자 정도로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칸으로 폴짝폴짝 뛰어 나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막상 백돌도 이제 흙모양 양쪽을 돌파하면서 진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의 승률이 약간은 우세합니다. 6대4 정도로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흙이 이렇게 다가가는 자리가 이제 과거에는 많이 두어졌지만 이수보다는 눈목자 정도로 한 칸 들어가는 것이 이 한 칸으로 다가서는 수가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다음 수를 위한 이제 행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우하 쪽을 눈목자 자리를 걸쳐 갔는데 여기서 재밌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한 칸으로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 이제 이 이바둑 초반에서의 그 첫 완착이에요. 약간 느슨했고요. 승률상으로는 약 9%가량 떨어집니다. 이 수로는요. 지금은 이곳이 필쟁점이에요. 상대도 백도 이쪽을 가고 흙이 이쪽으로 오면 두 칸으로 벌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발빠르게 하변의 모양을 견제할 수 있는 행마이고요. 여기서 흙은 이제 이 자리 두는 것이 중요한데 귀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입구자를 한번 선수 교환한 상태에서 다음에 벌리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이렇게 두었을 때 좀 백이 약간 무겁다라고 보고 있고요. 3, 3을 파더라도 늘어서 밀더라도 늘어서 이제 살려주면서 두 점에 대한 공격을 엿보면 흙이 오히려 더 결과가 좋습니다. 흙의 승률이 73% 정도네요. 그래서 백도 3, 3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가볍게 보고 일단은 뭐 둔다면은 이 붙여가는 수. 네, 이곳 젖히면 이렇게 끊어서 자세를 잡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이곳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젖힌다면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붙이는 행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수를 추천하는데 백이 두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3쌈하면 살려주면 되니까 네, 백의 결과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흙이 조금 더 두터운 결과입니다. 네, 실전에는 그냥 받아둔 수가 약간은 느슨했고요. 두 칸을 벌렸을 때 자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한 칸 다가섰을 때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강좌에서 맛보기를 약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이 되실 거예요. 자, 이 형태의 백이 귀에서 자세를 잡을 때 정말 쉽게 붙이고 늘 때 이렇게 젖혀서 이어둔다면 이미 안정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흙이 이제 붙여서 옹수타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은 보통 뒤로 물러나면 늘었을 때 이제 사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젖혀서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합니다. 흙도 단수 치는 것은 약간 자충이 되기 때문에 단수는 당장은 치진 않고 보통 여기서 그냥 어정쩡한 자세, 그러니까 치는 교환 남겨놓고 손을 빼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그런데 문제는 백이 이곳을 붙이고 젖혔을 때 이 찝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 찝는 수는 축을 봐야 되는데 백이 호구를 치고 흙이 끊었을 때 백이 젖히고 2단 젖혔을 때 축관계 여부입니다. 지금은 백이 안 되죠. 한 점이 잡혔습니다. 축머리에 돌이 없기 때문에 백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전에는 이곳을 결국은 이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흙이 한 점을 제압하면서 포인트를 올렸어요. 이렇게 돼서 흙이 약간 잘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백으로 이제 축이 불리한 경우에는 이곳 어깨 짚는 수가 정수입니다. 받아주면 똑같이 이렇게 붙이고 젖혔을 때 이제는 찝는 수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끼우는 수가 있어서 흙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돌립니다. 돌을 무겁게 만든 다음에 이어가게 되면 네, 백의 승률이 좋죠. 끊더라도 한 점은 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이렇게 돌려서 이제 두텀을 얻어서 또 선수까지 잡아서 흑도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백이 먼저 어깨를 짚어놓고 이렇게 붙인다면 이때는 반발의 여지가 없어요. 흙은 이렇게 받아주게 되는데 이어서 정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프로들 바둑에서 종종 등장하는데 이 어깨 짚어둔 수의 의미는 이 붙이는 걸 두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찝는 수를 방비한다라는 거죠. 막더라도 똑같습니다. 끼우더라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곳을 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단수 쳐서 이쪽을 쳐서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두더라도 흙 모양을 돌파해서 백이 만족입니다. 네, 백의 승률이 좋죠. 그래서 쉽게 둔다면 그냥 이곳을 끼워서 네, 끼워서 단수를 칠 때 이렇게 돌려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끼웠을 때 만약 이곳을 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똑같이 돌려서 이번에는 이쪽을 돌려서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백이 우세합니다. 네, 단수 방향에 따라서 돌리는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어깨를 짚어둘 때 만약 흙이 반발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따라 나와서 굉장한 악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상대의 진출이 너무 이렇게 나왔을 때 관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마는 굉장한 속수입니다. 만약 밀어서 둘 수 있겠죠. 그러면 가볍게 한 칸을 폴짝 띄어서 두어보세요. 그러면 자체로도 활용이 되고 받아준다면 아마 이미 좀 당했을 겁니다. 네, 백의 승률이 올라갔죠. 네, 7대 3 정도로 우세하네요. 받아주더라도 똑같이 지켜둡니다. 네, 이곳을 끼우더라도 역시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이미 흙 모양을 좀 활용을 했거든요. 그죠? 흙 모양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백의 승률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흙으로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정수예요. 네, 그런데 실전에는 좀 세밀하게 둔다면은 이곳 어깨를 짚어서 붙이는 수가 조금 더 좋았고요. 실전은 그냥 두어 가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찝어서 대응을 했습니다.
호구 치는 수가 성립하지 않죠. 이게 그냥 넣는 것은 막혀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젖히고 2단 젖히는 수가 성립해야 하는데 좀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둘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실전에는 그냥 이어서 두었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니까 이제 백도 젖혀서 네, 적당하게 안정을 취했고요. 지금 40수 정도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 두기사간에 아주 쉽게 두면서도 좀 모범적인 평범한 정석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수 더 보여드릴게요. 좌상 쪽이 이제 남았죠. 좌상 쪽에 붙이고 젖히는 정석을 두어가니까 여기서도 재밌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통은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어서 미는 정석을 두어가는데 이 형태는요, 여러분. 이 형태를 두었을 때 백이 추후에 미는 수가 강력해야 좋습니다. 지금은 젖혔을 때 끊어서 두는 것이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백이 무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끊어서 두게 되면 단수 쳐서 위를 밀었을 때 이 싸움이 무리가 되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미는 수보다는 그냥 날일자 두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은 백으로 두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평범하게 이제 두는 것이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지금의 선택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볼게요. 네, 젖히거나 늘거나. 네, 실전에 정확하게 블루스팟짜리 늘어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구를 치고 단수 쳐서 이제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이에요. 백이 위즈잉 선수인데 중국 여자 바둑계 1인자죠. 최정 구단과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어가니까 보통은 변이 넓을 때는 변에 한 번 더 지켜두는데요. 지금은 이제 선수를 잡아서 손을 빼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배석상 벌린다면 네, 이 정도 벌려가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몇 수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약 50수 정도 포석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러한 평범한 정석 선택으로 쉽게 판을 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주 평범해요. 걸치고 또 받아주고 3-3파니까 네, 또 반대편으로 맞고 나를자로 씌워가고 치받고 젖혀가니까 안쪽 이렇게 끊는 수를 두기 위해서 젖혀가고 끊어두고 여기서 한 점을 그냥 쉽게 잡아버렸습니다. 양옥으로 지켜놓고 또 쉬운 갈라치기 선택했고요. 갈라치기 할 때 두 칸으로 잘 벌리지 않아요. 둔다면은 이렇게 높게 벌리는 것이 요즘 트렌드이고 이렇게 두 칸 벌렸을 때 어깨 짚어가는 붙여가고 이제 어깨 짚었을 때 붙여가는 수가 강력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상대방이 두 칸으로 지킨다면 이렇게 두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가고 또 이 정석 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눈목자로 다가가는 자리 예, 여기까지 이제 평범한 정석처럼 보이지만 정석 후에 또 급소자리 두어갔을 때 변화들 정수로 둔다면 지금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어깨 짚고 이렇게 붙여서 두었더라면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두어가니까 흙이 정확하게 찢는 수로 응징을 했고요.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약간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좌상기 정석 선택에 있어서도 여기서도 백이 지금은 이렇게 단수 쳐서 눌러가는 자세가 좋지 않아요. 흙이 젖혀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끊어서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폭이 좁기 때문에 흙이 두텁죠? 백이 약간 무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석 선택에 있어서는 그냥 젖힌다든지 늘어서 실리를 챙기는 것이 정수였고요. 네, 실전 수수는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로들의 판 짜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바둑에서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실 때 이렇게도 둘 수 있구나 이제 보시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실전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실전에 여러분들 정석을 굳이 어렵게 두실 필요 없고요. 쉽게 네, 이렇게 두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기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